네, 안녕하세요. 곡성기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 고대부터 시작한 곡성 여행. 자, 이제 마지막 현대 곡성으로 여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진짜 가고 싶어. 아니, 제가 이 곡성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이 곡성이라는 곳이 정말 이 아름다운 계곡이 많아서 그런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니까 어떤 그 밋밋한 그런 삶보다는 정말 어떤 이 계곡의 어떤 이 굴곡진,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 정신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현대의 시간은 좀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 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DNA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개시합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정신없이 밀렸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라도 곡성 역시 이미 북한군이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여. 예, 지금 급하게 피난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곡성 경찰 분들, 이분들 누구야? 진짜 아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북한군이 막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상부에서는요 철수 지시 받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부에서 퇴로를 열어준 거예요. 일단 철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이 곡성 경찰분들하고 이 곡성 주민들, 의용대원 분들이 본부를요 태안사로 옮겨가지고 북한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아니,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게다가 승리까지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당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 태안사, 바로 그 곡성 경찰과 의용대원들이 모여 있었던 그 태안사를 타겟으로 해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8분의 곡성 경찰과 청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철수하라고 했는데 철수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 이건 저는 임진왜란 때 그 의병이었던 그 정신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곡성의 힘이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어쨌건 이 공격으로요 태안사는 정말 초토화됩니다. 30년 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공격이 거셌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폐사나 다름없는 곳에 한 노승이, 한 노승이 1985년, 그러네요. 전쟁 끝나고 한 30년 흘렀으니까 1985년 2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이 태안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요, 이 불경과 노동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닦아내면서 태안사를, 그 폐허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태안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 노승이 바로 청화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왜 놀라신 분이냐면, 이분은요 무려 40년간 단 한 번도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이어오신 분이에요. 뭐야, 말이 돼? 안 누웠다고? 잠도 그럼 앉아서 잤다고? 그거를 40년 동안 했다고? 이런 걸 이제 장좌불화 수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청화 스님이 이 장좌불화 수행뿐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정말 청빈하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부처님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폐허의 태안사를 온몸으로 다시 정상화시킨 청화 스님은요,
딱 정상화되었다 싶으니까 다시 태안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은거하시지요. 야, 정말 이 수행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선불교를 보여준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곡성의 청화 스님이십니다. 자, 이 태안사는 정말 이야기가 많네요. 그죠? 네, 이 태안사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태안사 아기가 곡성을 대표하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독재 정권에 맞서 저항시를 썼던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이 태안사 아기가 말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조태일. 그의 별명은요, 태안사의 곰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의 도화선이 바로 광복 직후 벌어진 이념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던 광기의 시대.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작은 몸짓에 불과했던 광기의 시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1948년 벌어졌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곡성에도 불어왔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희생이 됩니다. 이 죽음의 광풍을 피하기 위해 태안사에 있던 조태일 가족 역시 피신하게 됩니다. 조태일은요, 30년 후에 드디어 곡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암울했던 독재의 시절에 저항 문학의 선구자가 되어서 정치 군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게 되죠. 그 과정에서 2번이나 감옥살이를 했고요. 고문으로 숱하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 정신에 동참할 것을 시로서 호소했습니다. 이 조태일의 시 중에서 국토서시가 있는데요. 이 국토서시에 바로 그 시대 정신에 함께 하자는 그 의지가 정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태일의 국토서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도단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 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그래요. 비록 보잘것없는 이 한 몸이지만 그 시대를 외면할 수 없고 그 시대에 이 한 몸 보탤 수밖에 없음을 시로서 호소했던 이 시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곡성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곡성 구석구석을 시대별로 돌아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계곡을 품은 곳이라서 경치가 참 근사한 곳이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영화 그 미나리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나네요. 배우 윤여정 님이 미나리를 손자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미나리는
잡초처럼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곡성의 역사가 바로 이 미나리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고민하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곳. 바로 그곳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 곡성에서 한번 만납시다.